아마 시험 범위가 그 하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짤짤이 반반씩 나눠져서 여러 단원들이 반틈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어. 그러니까 들리는 정보에 가면 생물은 체세포 분열, 생세포 분열, 뭐 임시가 출산 이 소단어 두 개 있는 것까지는 나갈 것 같다. 근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오늘까지는 해서 최대한 생물을 좀 끝내려고 해. 근데 내 목표는 여기 소단어 3번하고 4번을 다 끝내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따라가는 정도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3, 4번을 다 오늘 안에 못 끝낸다면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사람의 유전 단원까지도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그건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이 각자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가 끝나고 나서 기말 여기를 좀 마무리한 다음에 통합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 이제 멘델의 유전을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멘델의 유전.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 감수분열이라는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내 체세포 속에 있는 정보가 완전히 다 자손에게 싹 다 물려지는 게 아니라 내 체세포 속에 있는 정보의 반틈씩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체세포 속에 있는 정보도 그것도 반틈씩만 각각 그 다음 세대로 물려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셨어. 근데 그게 연구되기 전, 그러니까 제대로 유전학이 연구가 되기 전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뭔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통해 어떻게 그 다음 자손에게 갈 것인가 그걸 확인해 보신 분이 있었어. 그게 멘델이었고요. 멘델이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 왜냐면 예전에 하나중이 3학년 2학기 기말 때 되게 시험 문제를 조금 소프트하게 좀 내다 보니까 딱 하나로 변별하게끔 하기 위해서 멘델이라고 하는 이분이 유전을 연구하신 분인데 유전 연구를 이 멘델이 연구한 논문의 제목에로 맞는 거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따오로 내가지고 하나를 변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멘델은 완두콩을 가지고 한 실험을 통해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이 논문명, 잡종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통해 우성이라는 것과 열성이라는 게 있고 잡종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분리돼서 각각 그 다음의 정보로 전달되어 간다라고 하는 걸 멘델이 완두콩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이론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멘델이 이렇게 뭔가 유전학을 세팅해 나가기 전 그 이전의 사람들은 실험해보지 않고 무조건 아빠가 만약 완두콩의 모양이 둥근 원두였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 모양에 대해서 비교 관계되는 거 왜 우리도 뭐 이제 비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형질이 있지. 예를 들어서 눈썹이 이렇게 M자인 사람도 있고 뭐 탈모 온 것처럼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일자인 사람도 있고 딱 두 개 되는 게 비교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걸 형질이라고 해. 형질 중에 비교되는 그 관계를 대립형질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자, 유전의 용어들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 형질은 개체들 하나하나들이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뭐 보조개가 있다.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그지? 혐알개가 된다. 안 된다. 이마선이 M자다. 아니면 일자다. 이런 개체가 가지는 특징을 우리는 그걸 형질이라고 해. 개체가 가지는 특징을 우린 그걸 형질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럼 대립형은 뭐냐면 그 개체가 가지는 형질 중에 서로 다른 형질들끼리 비교한 게 아니라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보조개가 있다 그리고 보조개가 없다가 서로 비교되는 거지 보조개가 있다랑 혐알개가 된다 이게 서로 비교 관계는 아니잖아. 혐알개에 대한 것과 보조개에 대한 건 서로 다른 카테고리니까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뭐 쌍꺼풀이 있는 것과 쌍꺼풀이 없는 게 대립형질 관계 이렇게 이해되죠? 쌍꺼풀이 있다 없다가 쌍꺼풀에 대한 서로 비교 관계 그래서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형제들 비교 관계에 해당하는 형제들 그거 우린 대립형질이야. 비교 관계 모양에 대해서 근데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했을 때 완두콩 모양에 대해서 둥근 모양이랑 주름진 모양 딱 두 개밖에 없어. 둥근 거랑 주름진 모양 둥근 형질, 주름진 형질. 오케이? 그래서 주름진. 그러니까 왜 주변에 양분이 충분히 많이 존재해도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꾹꾹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이 완두콩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봐서 이제 멘델은 최종적으로 세 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했어.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그리고 독립의 법칙.
맨델이 처음 얘기했었을 때는 저 세 가지 법칙 중에 우열의 원리가 아니라 우열의 법칙이었어. 다 법칙.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우열의 유전 현상에 예외되는 유전도 이제 감지가 되어서 알려지다 보니까 우열의 원리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여러분 학교책 기준으로 만약에 여러분 학교책에서 맨델이 제안했던 법칙이 우열의 법칙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냥 우열의 법칙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열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과학이 더 발전해서 이 우열의 원리에 적용이 안 되는 중간 유전 형태들도 있어요. 분꽃의 꽃색깔 유전. 분꽃의 꽃색깔 유전. 또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자 그래서 자 맨델은 이 각각 맨델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하는 걸 통해 저 세 가지 법칙을 하나하나씩 세팅을 했고요. 오늘의 수업 목표는 저 세 가지를 하나씩 다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맨델 이전의 사람들은 완두콩을 가지고 이제 개념으로 통념상으로 생각을 할 때 완두콩 모양이 둥글고 이거와 비교되는 주름진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완두콩이 있어. 둘을 결혼시켜. 그러면 무조건 엄마 아빠의 정보를 반반씩 물려받아야 되니까 요러면서 요런 자손이 태어나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어. 마치 야누스처럼. 반틈은 아빠 닮고 반틈은 무조건 엄마를 닮은 자손이 태어날 거다. 이거 혼합설이라고 해. 혼합설을 믿었었어. 혼합설. 실제 그런가? 여러분 주변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의 왼쪽은 아빠 닮고 오른쪽은 엄마 닮고 그런가? 아니지. 근데 얼굴 쪽은 엄마를 닮은 것 같아. 근데 성격은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이렇게는 얘기는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반반을 무조건 반드시 엄마 아빠가 동시에 같이 발효되는 형태는 전혀 아니야. 그리고 각 형질에 대해서 그걸 관련 짓는 대립유전자가 있다면 그 대립유전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에 의해 무성이 발현되기도 하고 열성이 안 발현되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좀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오늘 유전을 공부하는 건, 이 맨델의 유전학을 공부하는 건 사람의 유전을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 교육과정인 거고 중요한 교육과정인 거고 이 패턴으로 사람 유전의 가계도 분석도 다 할 수 있거든.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 혼합설 주장이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떻게? 자 일단 그러면 진짜로 이쪽 텃밭에 진짜 둥근 형질을 가지고 있는 완두들만 재배를 해봐. 오케이, 완두콩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뿌리를 막 식물들 완두콩을 뿌려가지고 그죠? 막 물 키워가지고 잘 자라게끔 해줘서 여기서 콩이 자라나면 둥글둥글한 모양들이 다 자라나는지 혹시라도 둥근 거가 아니라 예외되게끔 내가 둥근 건지를 알고 얘를 심었는데 주름진 게 혹여 나왔다라고 하면 얘가 실험에 오차를 만들면 안 되니까 뿌리채 뽑아서 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둥근 얘네들끼리 서로 자가 교배를 시켜서 그죠? 서로 교배를 시켜서 순종들끼리를 교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속 교배를 시켜. 그래서 둥근 것들끼리를 계속 고차가시키기 위해 계속 여기 있는 얘네들끼리만 교배를 해서 또 그 다음 태어난 여기 안에서도 또 계속 둥근 것만 나오는지 본 거야. 이걸 한 7번, 7세대에 걸쳐서 계속 둥근 형질만 고착시키도록 하는 작업을 해. 그게 순종의 둥근 완두 형질을 얻는 거야. 왜냐면 얘가 진짜로 다 둥근 거를 결정해준 유전자만 싹 다 갖고 있는지 혹여 잠재적으로 열성 유전자인 뭐 주름진 걸 잠재적으로 뭐 섀도우된 상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몇 번의 교배를 통해 둥근 형질들로만 몇 번 많이 나오도록 몇 세대를 그렇게 해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해서 순종을 얻어내는 거야. 여기와 같은 유전자끼리 계속 결혼시키는 걸 통해서. 그다음 마찬가지 또 다른 텃밭,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텃밭에 주름진 동일한 방법으로 순종의 주름진 완두콩을 얻어내는 방법을 해서 몇 세대에 거쳐서 다 주름진 주글주글한 종자의 모습을 가진 얘네를 태어나게 했어. 혹여라도 둥게 나오면 뿌리채 뽑아 버렸을 거고 계속 고정을 시킨 거야. 그래서 진짜 디디 내가 예상했던 순종의 둥근 형질의 완두콩과 순종의 주름진 형질의 완두콩을 서로 결혼시키면 진짜로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진 얘가 나올 건지 아니면 혹시 주름진 것만 나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둥근 것만 나오는 건 아닌지 실험해봤어. 그래서 자 디디의 날 이렇게 꽃이 피었을 거고 이 꽃에 지금 암술대가 있고 수술들이 있어. 그럼 수술은 꽃가루를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주름진 형질에 대한 꽃가루를 긁어 모았어. 오케이? 주름진 형질에 대한 꽃가루를 긁어 모으고 디디의 날 둥근 형질을 결정해주는 꽃가루들이 꽃이 이렇게 폈겠죠. 둥근 형질을 결정해주는 꽃들이 이렇게 폈을 거야. 그러면 얘도 둥근 거에 대한 암술대, 그다음 둥근 거에 대한 수술이 이렇게 있을 건데 자신의 둥근 거에 대한 꽃가루가 얘에 들어와서 실험을
와해시키면 안 되잖아. 이제 우리가 원했던 건 진짜 주름진 거에 대한 유전 정보를 여기다가 묻혀줘서, 그지? 주름진 것과 둥근 거를 만나게 했을 때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둥근 거에 꽃이 피었을 때 둥근 거에 대한 꽃가루가 여기에 올라가서 실험에 오류를 생기게 하면 안 되니까 먼저 이 붓으로 이 타가수분을 시켜주기 전에, 타가수분이라고 해. 서로 다른 유전자끼리 결혼시키는 거니까 타가수분을 시켜주기 전 먼저 뿅뿅뿅뿅뿅뿅 이 꽃대를, 이 수술대를 다 제거를 시켰어. 둥근 거에 암술대만 놔두고, 그지? 둥근 완두콩을 결정해주는 그 꽃에 암술대만 놔두고 얘를 다 제거를 시켰어. 그리고 뭐를? 주름진 거에 대한 꽃가루를 긁어모은 거 여기다 붓으로 발라준 거야. 진짜로 주름진 걸 준 거지? 진짜로 주름진 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줘서 이 다음에 자손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봤지. 이 텃밭에서. 오케이? 분명 주름진 걸 줬고 둥근 거한테. 그래서 어떤 콩들이 열리는지를 봤더니 이 만들어졌던 이 콩들의 열매들을 다 까서 열어봤어. 주름진 걸 분명 줬거든요. 주름진 게 하나도 안 태어나고요. 1000개면 1000개, 10,000개, 10,000개 모두 다 싹 everybody 모두 다 둥근 것만 태어나더라고. 실험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히 얘를 샘플을 잘 순수하게 이 텃밭들만 이용해서 만들어 두고 또 둥근 것만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걸 제가 둥근 것만 지금 둥근 완두만 태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모양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나온가 궁금해서 모양에 대한 완두콩의 모양에 대한 것만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색깔에 대한 것도 같이 실험을 해봤어.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순종에 황색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완두콩을 재배를 시켜서 오로지 황색만 나오도록. 그 다음 순종에 녹색인 얘와 대립형질에 해당하는 게 녹색이거든요. 녹색 색깔을 가지고 있는 완두콩만 계속 재배되어서 나오도록 순종들의 텃밭을 만들고, 비슷한 방법으로 꽃이 다 피었을 때 D-Day 날, 실험을 완료 짓는 D-Day 날 이제 꽃이 다 피었을 때 여기서 있던 녹색 완두콩에 꽃가루를 막 긁어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황색의 완두콩 꽃이 피었을 때 이 꽃가루를 결정해주는 수술은 다 제거한다. 그죠? 수술 제거했으니까 수술을 모두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오로지 녹색의 꽃가루가 황색에게만 가도록 묻혀줬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녹색만 결정해주는 거, 황색만 결정해주는 거 중 녹색 거를 반드시 줬다고. 오케이? 타가수분 시킨 거야, 붓으로. 그랬더니 얘도 대체나 자손제 1세대 때 누가 태어나더라? 두 개 중에 두 개가 믹스된 황색이면서 녹색이 뭐 카키색, 뭐 애매까리한 색깔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뭐만 황색인 얘네들만 100% 태어나더라고. 콩을 다 열어봤을 때 분명 녹색에 대한 꽃 얘를 묻혀줬는데도 불구하고 황색 색깔의 완두콩들만 태어나더라고. 돼요? 황색 색깔의 완두콩의 애들만 태어나더라고. 이걸 7개의 대립형들, 완두콩이 가지는 7개 대립형질들을 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다 동일하게 해봤을 때 첫 번째 세대 1세대, 이걸 우린 자손제 1세대라고 해. 자손제 1세대. 다른 말로 얘를 잡종제 1세대. 둘 중에 한 가지 형제만 나오더라. 자손제 1세대, 자손제 1세대, 잡종제 1세대. 잡종제 1세대라고 얘기하면 한글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F1이라고 해. 영화 봤어요? F1? 브래드 피트 나온 거? F1. 그죠? F1. 자손제 1세대라고 해요. 자손제 1세대. 그래서 한 가지 형질만 나오더라. 이 한 가지 나온 형질을 그래서 그때부터 맨델이 분명 뭔가 주름진 걸 줬는데 이 세대에는 안 태어나고, 분명 녹색인 걸 줬는데 이 세대의 표현이 안 된 거를, 표현되어 나오지 않은 걸 우리는 그걸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걸 결혼시켜서 자손제 1세대 때 표현되어 나온 형질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우성 형질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돼요? 나타난 형질이 우성 형질, 태어나오지 않은 형질이 열성 형질. 네, 그래서 맨델이 그때 당시에 우성과 열성을 이제 개념을 구분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성과 열성.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우성과 열성 개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과 열성 F1 때 나타난 형질. 그 다음에 열성은 줬는데, 그죠? F1 때 나타나지 않은 형질. 오케이? 근데 저 우성과 열성이 한 글씩 의미에 우등생, 열등생의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냥
실험을 통해서 순종물끼리 결혼했을 때 태어나면 F1 때 드러나면 우성, 드러나지 않고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건 열성인 거지. 열등생 아니면 뭔가 좀 떨어지는 형질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호불호의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 다지증과 단지증이 있거든요. 다지증이 우리 지금은 다지증이 아닙니다. 다지증이 아니에요. 10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 범주죠. 근데 우성 형질에 해당하는 다지증이 있어. 여기 엄지손가락 하나가 더 달려있는 경우들. 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건데 붙어있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지증이 우성 형질이고요. 단지증이 열성 형질이거든. 손가락 10개 있는 게. 근데 손가락 10개 있는 게 나쁜 거야? 이게 좀 더 낫지 않아? 이 손가락을 갖고 있는 얘네들보다. 그지?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어떤 유전의 흐름에서의 약속인 개념인 거지 우등색, 열등색이라고 하는 이 선호도의 개념을 포함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죠? 열성이라고 해서 또 나쁘고 좋고 그런 게 아니야. 우성이라고 해서 더 좋고 나쁘고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우성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발현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나중에 이제 사람 유전에 대한 가계도 분석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판단이 되긴 할 건데 그냥 이렇게 개념을 정의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맨날이 이제 궁금하잖아. 뭐가 궁금해? 그럼 분명히 열성인 주름 형질을 받았다고. 근데 그래서 자손이 하나 태어났어. 근데 태어났을 때는 우성에 해당하는 형질만 100% 겉으로 드러나서 표현이 된 거지. 우성에 해당하는 형질만 겉으로 표현돼서 바깥으로 드러난 거야. 근데 받긴 받았을 것 같거든. 내가 분명 묻혀줬으니까. 예? 정사에 해당하는 주름진 정보를 줬으니까 비유를 하자면 정사에 해당하는 녹색 형질을 얘에게 주어서 자손이 태어났으니까 가지고는 있는 게 확실한 건데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은 거거든. 그러면 이 잠재적으로 이 열성 형질이 언제 드러날 것인가, 언제 언제 나타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이제 이 F1 자손제 1세대인 F1들끼리를 자가교배시켜봐. F1들끼리를 동일한 유전자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서로 결혼시키는 것 그걸 자가수분이라고 해. 자가수분. 오케이? 자 그럼 얘를 현재까지는 제가 한글로 둥근한두예요, 주름진 완두예요, 그리고 자손도 둥근한두예요 라고 한글로 계속 4글자씩 쓰면서 표현하다 보니 길잖아. 그래서 이 멘델이 제안을 한 거야. 너무 한글로 얘네들의 형질을 표현되어 나온 걸 그대로 쓰자니 너무 텍스트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유전자형이라는 개념으로 유전 용어를 정의를 내려보자. 그래서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서 한글, 걔가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한글로 나타내 준 거. 머리카락 형태가 시커매요? 아니면 눈동자 색깔이 빨강이에요? 아니면 보조개가 있어요? 아니면 머사카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한글로 나타내준, 그래서 그냥 그 형태를 그대로, 나타내준 형태를 그대로 읽어주는 게 표현형이라고 한다면 그 표현형을 결정하는 거가 어찌됐든 나라는 내 체세포로부터 걔가 나타나는 거잖아. 내 체세포 속에 그 형질을 결정해주는 아빠한테 받은 유전 정보, 엄마한테 받은 유전 정보 딱 한 쌍에 의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 우리 배웠지, 정자난자. 그지? 엄마가 준 정보 하나, 아빠가 준 정보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체세포는 모두 다 그렇게 반반씩 물려받아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유전자형은 아빠하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한 쌍이니까 늘 2개씩 간단한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자고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알파벳 기호로. 그지? 그래서 순종은 2개씩 나타낼 건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아빠한테 받은 것도 엄마한테 받은 것도 다 둥글게를 결정해줄 정보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진 게 이게 지금 뭐인 거고 유전자형인 거고 순종이라 하면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각각의 유전 정보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똑같은 정보를 물려받은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 순종과 잡종 한 형질에 대해서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부계로부터 받은 정보와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거야. 대립 유전자가 같은 거 그게 순종이죠. 오케이? 잡종은 부계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모계로부터 받은 한 형질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가 그게 서로 다른 거. 오케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 그게 잡종. 자, 봐봐, 우리. 여러분, 나는 나를 결정해주는 모든 유전 형질이 순종일까 잡종일까?
혹시 AB형 알아요? AB형? AB형, A형, B형, O형 4개 있잖아요. 혈액형. 그죠? AP형은 A라는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A 유전자와 B라고 하는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 2개가 동시에 발현돼서 둘 다 발현됐기 때문에 AB형이라고 해요. A타입만 발현되면 A형이고 B타입만 발현되면 B형이고 A, B 2개를 같이 갖고 있을 때 보통은 우열관계가 명확하면 한 가지만 표현되는데 2개가 동시에 발현되거든. 나의 경우에 A, B는 뭐인 거야? 아빠한테는 A를 받았고 엄마한테는 B를 받은 거야. 순종이겠어? 잡종이겠어? 잡종인 거야.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아빠하고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서로 다른 거. 잡종이라고. 그죠? 근데 그게 내 혈액형에 대한 것만 그러겠냐고. 눈동자 색깔이나 내 아밀레이스를 결정해주는 유전자나, 그지? 또는 뭐 피부색 톤을 결정하는 거나 할지, 보조개의 여무나 혈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각각들을 결정해주는 게 엄마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모든 유전자들이 다 엄마로부터 준 것과 아빠로부터 준 게 다 똑같을 수 있겠냐고. 100% 순종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너무 낮은 확률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는 순종이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형질은 잡종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는 잡종입니다. 됐죠? 우리는 대부분 잡종입니다. 혈액형도 A, B 이렇게 서로 다르게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나중에 혈액형에 대해서는 또 특이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A형이라고 하는 건 A 형태의 A형일 수도 있고 O 형태의 A형일 수도 있어. 오케이? 또 나중에 얘기할까 사람 유전하면서 여튼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한 형질에 대한 유전자 구성이 같으면 순종.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한 형질에 대한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다르면 잡종.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미 순종이기 때문에 대문자 R로 쓴 거고요. 그죠? 주름진 형질에 대해서도 너도 순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근데 이제 이미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해서 어떻게 약속했냐면 주름지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윙클이죠. 윙클 프리라고 들어봤을까? W로 시작하는. 근데 주름진 거를 이 둥근 거랑 뭔가 상관관계가 있게끔 표현을 해줘야 되니 우성임이 확실하면 너는 대문자로 나타내고 우성임이 확실한 거죠. 자손 젤세 때 얘가 표현됐으니까 우성임이 확실하면 대문자 알파벳 기호로 얘를 기준으로 우성을 기준으로 나타내주고 그것에 대한 열성임이 확실한 이는 얘에 대한 소문자로 나타내자라고 약속을 했어. 오케이? 그래서 W로 표현하지 않고 얘와 얘가 우열관계가 명확하니까 소문자 RR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쪽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알파벳 기호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맨델이 실험했던 이 완두콩 유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레드 순종, 그죠? 주름진 거 위에 W로 쓸 게 아니라 소문자. 그렇죠? 이 둥글게 해주는 유전자와 주름질끔 해주는 유전자가 있을 때 각각 한 개씩 자손에게 물려받았을 거야. 맞죠? 각각 한 개씩. 그러면 대문자 R. 아빠는 둥글게를 결정해준 유전자는 대문자 R만 줬을 거고 주름지게를 결정해준 유전자는 소문자 R만 줬을 거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름진 거를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가 이 세대에 동시에 발현된 게 아니고 이들 관계에 우열의 관계가 있어서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조금 더 지배적으로 센 우성이다라고 하면 얘는 겉으로는 둥근 거로만 나왔겠구나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래야지만 이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한 가지 형질만 발현되는 게 표현되는 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분명 주름진 거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얘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우열의 관계가 명확한 상태일 때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을 때 우성 현실만 겉으로 드러나서 얘도 둥글게로 나온 거죠. 됐죠? 이걸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순종들끼리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결혼했을 때 F1 때 하나의 형질, 우성 형질만 발현되어 나온 걸 이걸 우열의 원리. 됐죠? 오케이? 마찬가지 아까 색깔에 대해서도 황색이 순종이고요. 녹색이 열성이에요. 오케이? 순종, 그죠? 순종이면서 둥근 거 우성, 넌 열성. 왜? 자손제 1세대 때 뭐가 나왔으니까? 황색만 표현돼 나왔으니까. 그래서 몇 번의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대립 유전자만 갖도록 고정을 시켰던 이쪽 혓바닥하고 똑같은 대립 유전자, 녹색을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만 갖도록 고정해줬던 그 혓바닥에서 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뭐가 나와서 황색만 나왔으니까 너가 우성형제. 그쵸? 그래서 우성형제가 열성형제를 둘 결혼시켰는데 자손에게 하나하나씩 줄 거니 대문자 Y와 얘는 소문자 Y를 물려받은 자손은 대문자 Y, 소문자 Y의 황소가 누가죠. 그죠? 아빠, 엄마 세대는 순종이었겠지만 대문자 Y, 대문자 Y를 가지고 있는 얘 또한 무슨 법칙이 적용이 된 거야? 우열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분명 황색과 녹색 원두를 결혼시켰는데 자손은 황색만 태어났으니까 우열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죠. 맞죠? 그래서 궁금했어. 이렇게 황색과 녹색 서로 다른 색깔을 결혼시켜서 황색이 태어났는데 분명 녹색을 주긴 했거든. 근데 이 세대에는 녹색이 표현이 안 됐잖아. 그럼 녹색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한 거야. 오케이? 녹색은 도대체 나오긴 할 건가? 언제 나오긴 할 건가? 궁금해서 저 F1들끼리를 같은 유전자끼리 서로 결혼시켜 봤습니다. F1들이라고 하는 얘네들끼리를 서로 교배를 시켜봤어. 돼요? 이 황색과 황색끼리, 그 다음에 이 둥글게 나왔던 얘네들끼리를 들고 내 예측이 맞다면, 이 맨델이 생각했던 예측이 맞다면 내가 이 둥근 완두는, 이 F1의 둥근 완두는 둥글긴 하지만 순종은 아닌 주름진 걸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그 다음 세포로 하나씩 분리되어서 생세포를 만약 만들면, 그러면 이럴 것 같았던 거야. 여기 넓은 데다 쓸게. 여러분 공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요렇게 결혼하고 요렇게 결혼했는데 자손 제일셀 때 이런 자손이 나왔죠? F1. 그죠? 요렇게. 맞죠? 이렇게 자손이 나왔고요. 둥근 거. 그리고 이 둥근 것들끼리 서로 결혼을 시켰죠? 둥근 것들끼리. 오케이? 그랬더니 자손제 1세대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얘가 지금 뭐니까 체세포인데 체세포가 그대로 생식에 참여하지 않고 체세포 속에 관여이 된 이 대립유전자 하나씩이 얘들과 만나가지고 자손을 태어나게 하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이 이 다음 얘와 그냥 그대로 똑같이 두 개씩 그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두 개씩 그대로 만나면 단분 할아버지에서부터 계속 세대를 거듭할수록 한 종이 가지고 있는 체세포 속에 염색체와 유전자 수가 늘어난다. 근데 안 그런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한 쌍을 이루고 있다가 딱 어떻게든 랜덤 플레이로 한 개씩만 감수 분열된 그 생세포들이 또 이 생세포와 만나서 체세포 조합을 만드는 거니까 현재 얘는 체세포니 이 체세포 속에 있는 각각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가 한 개씩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세포를 만들 거고, 여기서 두 개, 여기에서 만드는 생세포 이거 두 개, 얘에서 만드는 생세포도 이렇게 두 개, 두 종류. 맞죠?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만나는 그 조합의 확률로 이렇게 된 자손도 태어나고 이렇게 된 자손도 태어나고 이렇게 된 자손도 태어나고 이렇게 된 자손도 태어나네. 그래놓고 이 표를 보고 예측을 했을 때 너도 둥근 거였지, 너도 둥근 거였으니까 둥근 건 한 3배만큼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만 주름진 게 한 배만큼으로만 나오겠네. 3대1의 비율로 둥근 거랑 주름진 게 나오긴 하겠네 라고 예측은 했어.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1의 비율로 나오긴 하겠네. 예측은 했다고. 예측해놓고 실제 혓바닥에다가 얘를 재배를 시켜가지고 둥근 것들끼리 해서 태어난 얘네들을 키워봤더니 대체나 F2 자손의 2세대에서 둥근 완두도 나오고 주름진 완두도 나오는데 그들이 한 318개 대 한 103개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대주배를 보면 얘가 300, 얘가 100이잖아. 3대1의 비로 태어났잖아. 오케이? 자신이 생각했던 예측된 여기가 이 한 쌍이 그대로 수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쌍에서부터 각각 분리되어서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고 이 두 종류를 만들고 그들이 만나는 조합에 의해서 우성과 열성이 3대1의 분리비로 드디어 나오긴 하네요 라고 하는 게 실현이 됐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분리법칙인 거야. 그래서 분리법칙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외워가지고 하면 안 돼. 이 3대1로 F2가 무조건 3대1로 나오면 넌 불리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케이? 이 3대1로 나왔던 근본적인 건 하나의 체세포 속에 서로 다른 두 종류로 각각 이 한 형질을 결정하게 하는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생세포 두 종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는 조합에서 얘가 태어난 거지. 이걸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된다고. 무조건 3대1 수치만 나오면 넌 불리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분리의 법칙은 전체적인 걸 다 아우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체세포 속 한 쌍으로 존재하고 있는 대립유전자가 각각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생세포 안에 각각 분리되어서 두 종류가 있었고 생세포가 그들이 각각 만나는 그 조합의 확률에 의해서 얘네들이 태어나요 라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셔야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쉬는 시간 좀 쳤으니까 오른쪽 1번에서부터 좀 제가 많이 했어요. 1번에서부터 그죠? 5번까지이긴 한데 5번은 제가 들어와서 같이 풀 거니까 4번까지 풀어주고 한번 쉬어줘봐요.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셨다면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첫 번째 X죠. 그죠? 왜냐면 둥근 모양이랑 초록색 색깔은
지금 모양이 된 것과 색깔이 된 거니까 서로 다른 드립 형질인 거예요. X예요. 순종은 여러 세대에 걸친 타가수분은 같은 유전자끼리 결혼시킨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유전자끼리 결혼시킨 거거든요. 근데 순종을 얻으려면 같은 유전자끼리 계속 고정해서 걔네들끼리 계속 결혼시켜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순종은 여러 세대에 걸친 자가수분을 통해 얻습니다. 자가수분. 그래서 땡, 두 번째도 땡.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키워드 하나하나에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 자, 둥근 모양이랑 주름진 모양. 노란색과 초록색 같이 겉으로 들어간 형태를 우리는 누가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표현형은 유전자 구성에서 결정된다. 그죠? 유전자 구성을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우열관계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문자 R, 소문자 Y, 대문자 R, Y처럼 왠지 맞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모양 하나, 근데 색깔 하나인데 서로 다른 한 개 한 개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대문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넌 순종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땡이야. 왜? 순종이라 하면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즉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은 한 형질에 대한 걸 부계, 모계로부터 같이 똑같은 걸 받아서 한 쌍이어야 되겠지. 그냥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둘 다 대문자여서 똑같긴 한데 대문자 조합이 한 개 한 개씩만 있잖아. 대문자 R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한 개 한 개씩 즉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생식세포의 조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X예요. 만약 순종이 되건 잡종이 되게끔 하려면 어떤 조합이어야 된다라고 하냐면 뭐 잡종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나 그지? 또는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거 하나하나씩 각각 갖고 있는 이런 조합이어야지만 잡종이지 모양 색깔에 대해서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 거니까 잡종도 뭣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렇게 가면 되죠. 그죠? 노란색이 초록으로 오고 둥근 게 주름진 걸로 오고 보라색이 꽃 색깔이 흰색으로 오고 키가 큰 것과 키가 작은 게 이렇게 가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7개의 대립 형태들은 여러분이 그 나와 있는 표 바탕으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멘델 교배 실험에 대한 다음 설명에 대해서 써보시오라고 했어요. 멘델은 순종의 두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체 1대를 얻었는데 1대의 완두가 모두 둥근 모양입니다. 이때 잡종에서 표현된 둥근 모양이 우성이고 표현되지 않은 게 주름진 게 열성이다. 네. 그래서 최초로 우성과 열성의 기함까지도 결정을 해주신 게 멘델입니다. 다음 4번째. 자, 둥근선은 주름진 게 있어요. 그들이 만난 생식세포. 그들이 만드는 생세포를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R 있는데 생세포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 맞죠? 얘가 만든 생세포가 뭐예요? 이거 하나. 그죠? 그럼 그들이 만나면 F1이 이렇게 태어나겠죠. 맞죠? 이렇게 태어날 건데 이렇게 태어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하더라? 잡종이고 근데 우열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 뭐만 태어나다? 둥근 완두만 태어나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둥근 완두랑 대문자, 소문자이라고 하는 유전자까지 썼고 생세포까지 썼고 여기는 끝 넘겨봐. 자, 5번이 하나 남았는데 자, 5번 넘어가기 전에 방금까지는 분리법칙이었어. 그죠? 우열의 원리랑 분리법칙을 설명해줬던 형태였고 자, 이제 멘델이 얘기했던 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 그죠? 세 번째 법칙은 멘델이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뭘 생각해봤냐면 이제 여러분 어디를 설명할 거야? 152쪽 D를 설명해. 지금 제가 D를 설명할 거야. 가장 멘델이 제안했던 법칙 중에 그나마 가장 좀 복잡해 보이면서 어려워 보이는 부분. 그래서 단순히 외워서 뭔가 해석해서 풀려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거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보다 복잡하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법칙. 멘델이 제안했던 세 번째 법칙은 독립법칙입니다. 독립은. 근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야. 자, 한 개체가 모양에 대한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모양에 대한 형질만 갖고 있지는 않잖아. 우리 생각해봐. 내 얼굴에서도 얼굴만 하더라도 입술 선의 색깔이나 그지? 또는 뭐 콧대의 모양이나 그지? 콧볼이나 아니면 귀의 모양이나 또는 눈동자 색깔이나 또 뭐야? 눈썹의 진하기나 그죠? 눈 이마 선의 M자냐 일자냐 뭐 머리카락만 해도 얘가 곱슬이냐 직무냐 여러 형질을 한 개체가 같이 갖고 있잖아. 완두콩도 모양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색깔에 대한 것도 있고 꽃의 색깔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개를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개체가 가진 형질을. 그래서 2가지 이상의 형질의 유전 양상을 한꺼번에 같이 봐본 거야. 2가지 이상의 유전 형질을 한꺼번에 같이 봐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유전되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판단을 해본 게 그게 독립법칙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독립적으로 각각 지들 갈 길 잘 가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독립법칙.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얘는 두 가지 이상의 형질에 대해 유전 양상을 알아본 거야. 한 개체가 가진 두 가지 이상의 형질. 내 얼굴만 하더라도 혀말귀가 돼요 안 돼요, 그죠? 또는 귓볼이 부착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또는 눈동자 색깔이 어때요, 또는 혈액형이 A형이에요, B형이에요, 여러 개를 동시에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 하나의 개체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유전 형질을 같이 집중적으로 유전 양상을 봐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유전을 시켰을 때 똑같이 아까와 비슷하게 우열의 원리와 분리법칙이 다 각각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유전 양상이 생겨서 모양에 대한 거가 색깔에 대한 거 유전을 못 시키게끔 해서 유전 양상이 달라지는지, 새로운 유전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서 그걸 봐본 거예요. 그래서 실험 방법은 똑같아요. 어버이 세대 순종에 모양과 색깔 두 개의 유전 양상을 같이 봐본 거니까, 자, 두 가지 이상의 형태니까 모양과 색깔 두 개의 유전 양상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같이 봐보고 나서 실험 양상을 봐봐야 되기 때문에 순종에 둥글면서 황색이 많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한글로는 둥글면서 황색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둥글면서 황색. 화면에서 사라졌죠? 둥글면서 황색. 오케이, 둥글면서 황색 안 넣고. 그러면 자,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짝대기로 그림을 그린 건 염색사야.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그죠?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 사람은 저 염색사가 46개 있댔잖아. 그지? 그 46개 있는 염색사들 중에 정말 저는 일부만 그림을 그렸어요. 오케이? 둥근 건 이쪽 염색사에 1번 염색사, 1번 염색사 있는 거고, 색깔에 대한 황색은 2번 염색사, 2번 염색사,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각각 있는 상태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립 유전자를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근데 어차피 대립 유전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각각 받은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놓여있는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짝대기를 찍찍 끈 거거든요. 여기 이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색깔에 대해서도 여기 이쯤에 있다라고 알려주려고 짝대기 짝짝 끈 거지, T가 추가로 있으면서 YY가 있는 건 아니에요. 돼요? 오케이? 염색사를 표현해 준 거고, 그 염색사의 특정 위치에 모양에 대한 색깔에 대한 황색, 색깔에 대한 여기가 있어 라고 표현해 준 것 뿐입니다. 순종. 됐죠? 자, 그래서 순종의 모양 둥글면서 황색, 그리고 모양이 주름지면서 녹색. 이 나이를 준비했어요. 주름진 거니까 소문자 Y, 소문자 Y 이렇게 있겠죠. 됐죠? 네, 여기서 똑같이 순종들끼리 고정시키는 아까와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그죠? 또 다른 텃밭에서 아까와 비슷한 작업을 계속해가지고 몇 세대에 주름지면서 동시에 녹색인 색깔만 가지는 걔네들만 얻어낸 텃밭이 있고, 둥글면서 황색인 얘네만 얻어낸 텃밭이 있고, D대가 됐을 때 얘 꽃가루를 모아다가 얘한테 묻혀주는 작업을 한 거죠. 됐죠? 묻혀줘서 자손을 태어나게 했더니 우리 생각해봅시다. 자손들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아빠로부터도 반틈을 줄 거고 엄마로부터도 반틈을 주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만들어내는 생세포는 어떤 형태일까요? 라고 물어본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얘가 만들어내는 생세포는 어떤 형태일까요? 라고 물어본 문제도 첫 번째. 자, 이 아이가 만들어주는 생세포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둥글면서 황색인 아이가 만들어주는 생세포. 몇 종류가 만들어질까? 생세포. 색시세포라 하면 어때야 돼? 얘는 지금 현재 두 개씩 있으니까 EN 체세포 조합인 거야. 맞지? 두 개씩 있으니까 체세포 조합. 그러면 모양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색깔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모양에 대해서도 두 개, 색깔에 대해서도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들어있는 정보가 다 똑같은 형태니까 어떻게 나눠지더라도 뭘 주겠어요? 요거 하나만 만들어 주겠지. 맞죠? 얘가 만들어낸 생세포는 이거야. 생세포 개념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생세포를 만들어냈는데 아무튼 반반씩 나눠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렇게 생세포 하나, 또는 요렇게 생세포 하나, 그리고 요렇게 생세포 하나, 이렇게 총 3종류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생세포 개념이 아니죠. 어떻게 한 형질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생세포야.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두 개 뭐 개 둘 중에 랜덤 플레이지만 감수 분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 개만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생세포잖아. 맞지? 얘 생세포 아니야? 얘 생세포 될 수가 없어. 얘가 생세포지. 맞지? 그래서 어찌됐든 가지고 있는 얘가 순종 정보니까 만들어지는 생세포 하나. 여기도 만들어지는 생세포 딱 하나. 돼요? 그래서 이들이 만나게 되면 F1이 만들어지겠죠. 아빠는 이걸 줬어. 그 다음에 엄마도 이걸 줬어. 이렇게. 맞죠? 그래서 F1의 유전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F1에. 사존재 있을 때.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열의 관계가 작용이 돼서 모양이 주름진 걸 받았지만 주름지게 2세대 때 표현은 안 돼. 황색인 걸 받았지만 2세대 때 표현은 안 돼. 그래서 뭐 하면서 뭐 하는 만두? 둥글면서 황색의 만두가 태어날 거야. 돼요? 둥글면서 황색의 만두. 오키도키? 그래서 둥글면서 황색의 만두. 됐죠? 여기까지는 우열의 원리가 그대로 또 적용되는 두 가지 형질을 같이 유전시키더라도 자손자 1세대 때 모양에 대한 것도 우성, 색깔에 대한 것도 우성이 표현되는 여기까지는 뭐야? 뭐 어떤 형질이 나타나더라고? 우열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두 가지 형질을 같이 유전시키더라도. 오케이. 자, 신났어. 두 가지 형질 유전시키더라. 우열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혹시 분리 법칙도 적용되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이제 얘네들끼리를 그러면 겉으로는 우성 형질들만 표현이 됐지만 잠재적으로 열성인 걸 갖고 있을 거니까 도대체 이 열성인 얘는 언제 드러나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이 F1들끼리를 자가 교배시켜봐야 되겠지. 그치? F1들끼리 같은 유전자들끼리 교배시켜보는 걸 자가 교배 또는 자가 수분, 자가 수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돼요? 그래서 얘네와 얘네들끼리 서로 같이 결혼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들끼리를 서로 결혼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죠. 얘에서 만들어내는 생세포. 그죠? 얘에서 만들어내는 생세포. 그 생세포들이 만나는 조합에 의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게 F2일 거잖아. 그죠? 아까와 비슷한 형태로 얘가 만들어낸 생세포는 몇 종류 있을까? 준혁아, 몇 종류 있을까? 얘가 만들어낸 생세포. 뱉어. 입에서 나왔어. 몇 개? 두 개. 두 개로 끝일까? 일단 요렇게 서로 다른 점 보니까 이거 한 개? 맞죠? 이거 한 개. 그죠? 두 개는 최소값으로 두 개는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서로 다른 정보들로 갖고 있으니까 랜덤 플레이로 모양에 대해선 대문자 R을 갖고 있지만 색깔에 대해선 소문자 Y가 들어간 크로스가 되어서 태어날 수 있는 생세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유성생식의 장점입니다. 이게 감수분열의 장점이에요.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 완전히 홍해 갈라지듯이 딱 두 개로만 나눠지는 그 확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동염색체가 무작위적으로 분리되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찢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찢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얘선 얘가 들어가지만 요 두 개선 요게 들어간 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종류가 더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죠. 됐죠? 여기에서 네 종류 생세포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네 종류.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생세포도 얘네들이 만드는 생세포도 어차피 똑같잖아. 얘와 유전자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얘네들이거든. 그래서 똑같은 얘네들이니까 그들이 만들어내는 각각 생세포를 여기다 일단 표현을 해볼게. 자, 얘가 만들어낸 생세포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이렇게죠? 여기서 똑같은 동률로 1대1로 똑같은 동률만큼으로 너도 1배만큼 너도 1배만큼 너도 1배만큼 너도 1배만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너도 똑같으니까 동일하게. 그죠? 얘가 만들어내는 생세포입니다. 생세포의 종류와 비율을 간혹 물어보기도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생세포의 종류와 비율.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이렇게. 맞죠? 얘도 똑같을 거니까 동일하게 양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모양 하나, 색깔 하나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로 배치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F2를 만들어낸다는 전제로.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F2들은 자, F1의 아빠 쪽에 이걸 주면 엄마 쪽은 이걸 준 자손이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총 4개와 4개가 있으니까 4, 4, 16, 16개가 태어날 건데 그 16개의 유전 자형이나 표현형이 다 16개가 서로 다 다른 건 아닐 거야.
중복된 얘네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게 여러분 책 아래 표에 다이아몬드 형태처럼 나와 있는 게 얘입니다. 요거. 그죠? 요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이 독립법칙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되니까 거기 한번 설명해 줘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는 대문자 R과 대문자 Y, 이쪽에는 대문자 R과 대문자 Y들이 만약 만난다라고 하자. 그러면 요렇게 자손이 태어나겠지. 맞죠? 그리고 얘와 얘가 만난다 하면 대문자 R은 대문자인데 이 색깔에 대한 소문자가 태어나겠지. 맞죠? 그 다음 여기는 색깔은 소문자인데 그죠? 모양은 소문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대문자로 태어나겠지.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양 색깔이 각각 소문자로 이렇게 태어나겠지. 보니까 그지? 얘를 표현력으로 판단하면 둥글면서 어떤 완두야? 황색. 맞지? 표현력으로 판단하면 둥글면서 황색. 맞지? 표현력으로 판단하면 둥글면서 녹색. 맞지? 주름지면서 황색. 맞지? 주름지면서 녹색. 맞지? 그지? 그래서 4개가 서로 다 다른데 그들이 만나는 조합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둥글면서 황색, 둥글면서 녹색, 주름지면서 황색, 주름지면서 녹색이 이 세로 방향으로는 순종 라인이 나와. 기억해놔, 순종 라인. 오케이? 그래서 F2들의 표현형으로 결정해보려. 봐봐. 어찌됐든 모양은 둥글면서 모양은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두 개잖아? 색깔은 황색이거나 녹색이거나 두 개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F2들이 태어나려면 둥글면서 황색인 베이비나 또는 둥글면서 녹색인 베이비나 맞죠? 모양은 주름지면서 황색인 베이비나 모양은 주름지면서 녹색인 베이비로 이렇게 서로 다른 4종류의 표현형을 갖는 F2들이 태어날 건데 그 4종류의 표현형을 갖는 얘네들이 16개들이 어떠한 몇 개의 배율로 태어나는지를 여기로 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분리법칙이 적용되는 건지 아닌 건지 새로운 유전자에서 생긴 건지를 보는 건데 결국 F2들은 표현형으로 따지면 둥글면서 황색, 둥글면서 녹색, 그지? 둥글면서 녹색, 주름지면서 황색, 주름지면서 녹색 이렇게 4개가 나와. 둥황, 둥록, 주황, 주녹 4개가 나올 거야. 맞죠? 4개가 나올 거야. 4개가. 그 4개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오냐고. 일단 세로 방향은 둥황, 둥록, 주황, 주녹의 순종 라인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 가로 방향은 얘하고 얘가 만난 거죠. 그죠? 그랬더니 라지 R 소문자 R, 라지 Y 대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게 되면 라지 R 소문자 R, 라지 Y 대문자 Y. 그죠?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면 라지 R 이렇게 Y. 여기하고 여기가 만나게 되면 이렇게. 그쵸? 그래서 서로 다른 배치라고 하더라도 위치들은 대칭으로 똑같다 보니까 F1과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거가 4개 나와요. 가로 라인으로. 그것도 체크해놔 준혁아. 오케이? 가로 라인으로 4개는 F1과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라인. 그래서 총 16개 중에 4개는 F1과 동일한 유전자형이야. F1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하나, 둘, 셋, 넷, 가로 방향. 그러면서 마치 너네 데칼코마니 알아?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거. 그죠? 좌우 대칭으로 똑같은 형태처럼 여기 지금 모양하고 색깔 이 각각을 두 번째 거와 첫 번째 거가 만나게 한다라고 하면 모양 하나, 그 다음에 색깔은 이렇게 대문자 Y, 소문자 Y. 맞죠? 여기 소문자고 대문자니까. 그 다음 여기도 얘하고 얘가 만나니까 모양 이렇게 되는데 그죠? 색깔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치에 하나, 둘, 셋, 넷은 어때요? 하나, 둘, 셋, 넷은 다 유전자형이 달라요. 오케이? 유전자형이 요거는 다 다른데 표현형은 똑같아.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둥글고 황색, 그죠? 둥글고 황색으로 표현형은 똑같아. 그러면서 가로 이 세로로 축으로 마치 얘를 이렇게 콱 찍은 것처럼 접어서 찍은 것처럼 얘를 축으로 좌우는 똑같아요. 왜? 여기 배치와 여기 배치가 똑같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여기는 유전자형이 얘와 똑같은 거고요. 여기는 유전자형이 얘와 똑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얘하고 얘가 맞는 거죠. 그러면 라지알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그죠? 얘와 얘가 똑같은 거예요. 라지 Y,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Y. 그래서 자, 둥글고 황색 어떻게? 크게 서라운드로. 예, 크게 서라운드로 둥황 몇 개? 9개. 어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그리고 둥글면서 녹색인 건 안쪽에 품어져서 가운데 하나랑 주변에 너는 잡종인데 그죠? 넌 순정으로 둥글면서 녹색 그죠? 둥글면서 녹색이 3개 그죠? 3개 위치까지 외워버려. 오케이? 그리고 주름지면서 황색인 게 가운데 여기 있지. 오케이?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주름지면서 황색으로 얘는 주름지게 똑같이 소문자야. 근데 황색이 얘하고 얘가 만난 거니까 잡종의 황색. 얘가 이렇게 좌우로 똑같이 찍어져서 동일하게. 그죠? 그래서 주름지면서 황색인 게 3개. 그죠? 그리고 주름지면 녹색. 색깔도 모양도 각각 다 열선인 건 딱 하나만. 이렇게. 그래서 9대 3대 3대 2의 비율로 태어나더라고. 처음에는 당황했어. 왜? 3대 1이 아닌데? 9대 3대 3대 1인데? 전혀 새로운 유전 양상인가? 이거 뭔가? 궁금했었어. 멘델이. 근데 자 모양하고 색깔하고 모양하고 색깔하고 모양하고 색깔하고 모양하고 색깔하고 믹스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얘를 같은 모양끼리만 묶어볼게. 모양끼리만. 그치? 둥근 모양하고 주름진 모양끼리만 묶어볼게. 몇 대 몇이야? 둥근 모양은 여기 9개죠. 여기도 3개 있으니까 총 12개 있죠. 그쵸? 둥근 모양. 맞죠? 주름진 모양도 여기 이에 주름진 거 3개 있고 여기에 주름진 거 1개가 있으니까 주름진 것끼리 모으면 4개 있죠. 몇 대 몇? 3대 2. 뭐 어때요? 똑같아. 한 형질만 가지고 유전했었을 분리법칙하고 똑같죠. 한 가지 형질만 놓고 봤던. 마찬가지로 황색과 녹색도 마찬가지야. 황색 색깔, 황색에 대해서 황색끼리 모아봐. 황색끼리 너 9개, 너 3개니까 너도 12개. 맞죠? 녹색, 너 여기 녹색 들어있네. 너도 여기 녹색 들어있네. 2개 묶어봐. 몇 개? 4개. 몇 대 몇? 3대 1. 그죠? 두 형질을 같이 유전을 시켰더라도 결국 분석적으로 각각의 모양과 각각의 색깔끼리 따로 놓고 봤더니 3대 3대 1의 똑같은 분리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는 거야. 새로운 유전 현상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험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독립적으로 각각 지를 갈 길 잘 가더라. 이게 멘델의 독립법칙입니다. 색깔에 대한 유전이 모양에 대한 유전에게 새로운 유전 패턴을 보이게 한 게 아니라 혼자 갈 때와 똑같은 그 양상 그대로 독립적으로 각각 가더라. 모양, 색깔, 그지? 다음에 모양 색깔이 동일한 분립이 3대1, 3대1로 그대로 적용되더라. 겉보기에는 9대 3대 3대1로 보이지만. 되겠어요? 오케이.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순종과 잡종 개념도 기억하시고요. 순종, 잡종, 그리고 순종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동형접합이라고 하기도 해. 문제 풀 때 나오기도 하니까 앞에 거기 유전 용어에다가 적어줘. 앞에 거기 유전 용어에 그 150조 맨 위에 유전 용어 보면 150조 유전 용어 표에 있어. 표에. 그 표에 순종 있고 잡종 있잖아. 그지? 거기서 순종 가로치고 동형접합 그 다음에 잡종 가로치고 이형접합 적어줘. 사람 유전 문제를 풀 때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한번 적어줘 보시고 잡종은 이형접합, 순종은 동형접합 이렇게 되겠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시간을 드릴게요. 5번부터 7번까지 완성해주세요. 153쪽에 5번부터 7번까지 7번까지 여러분이 풀었을 거랑 5번 만두의 둥근 유전자 R하고 주름진 거 소문자 R은 대립 유전자다. 서로 같은 형질에 대해서 비교 관계니까 대립 유전자가 맞죠? 옵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형태상, 즉 아빠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고 엄마한테 받은 상태에서 각각 같은 위치에 놓여 있죠. 맞습니다. 모양에 대한 게 여기 있으면 또 아빠한테 받은 모양에 대한 것도 또 이쪽 위치에 있어야 돼. 그리고 부계와 모계력도 서로 같은 걸 받을 수 있잖아. 이것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립 유전자야. 무조건 달라야지만 대립 유전자인 건 아니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유전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를 완두해서 요괴가 서로 다른 세포로 가져. 맞죠? 유전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를 완두해서 만들어진 생세포의 유전자. 생세포인데 2개씩 똑같이 있다고?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X. 잡종의 둥근 한들을 자가수분하면 자손에서 우성만 나온다. 잡종들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우성만 나온가요? 아까의 경우에서 잡종이 이미 명확한 둥근 한두와 둥근 한두들끼리 결혼시키면 눈대중으로 빨리 한번 봐보면 얘랑 얘가 만나거나 얘랑 얘가 만나거나 얘랑 얘가 만나거나 얘가 만나거나 그러면 소문자리 태어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X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X. 자, 6번 갈게요. 자, 모양 하나, 색깔 하나 각각 있는 상태에서 얘는 분리법칙인데 생세포에는 대문자 R만, 그 다음에 소문자 R만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대문자 R을 자가급했을 때 디귿하고 미음에는 대문자 R, 미음에는 소문자 R. 리을도 대문자 R,
B배는 소문자 R. 맞죠? 그들이 만나는 조합이 아래 그림에 그려져 있으면 둥그랑 주름진 게 3대1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 6번에 3번 둥근 완두 중, 자 국어를 잘 읽어야 돼. F2의 둥근 완두 중에서 순종과 잡종의 유전자형 비율을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둥근 완두 중에서, 그럼 둥근 완두 중에서니까 뭐겠어요? 얘네들끼리 결혼해서 태어난 얘네 있을 건데 둥근 완두 중에서, 여기 중에서 순종은 하나, 잡종은 2개죠? 1대2가 답입니다. 1대2. 1대2가 답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1대2. 자, 7번은 우리가 풀었던 독립이네. 7번까지만 답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공부해서 오셔야 돼요. 당연히 157쪽까지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여기까지 마스터 하셔야 되고요. 다음번에 확인할 때 150쪽까지 확인할 거니까. 자, 7번 F1의 표현형을 쓰세요. 둥글고 황색 맞죠? F1은 둥글고 황색의 완두가 태어났습니다. F1에서 만들어진 생세포의 종류와 비율, 생세포의 종류와 비율 여기네요. 생세포 종류 이렇게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소문자 L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F2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비율 이렇게 F2가 나왔는데 정리를 해봐도 3대1, 3대1로 나오더라. 맞죠? 3대1, 3대1로 나오더라. F2에서 노란색과 초록색의 완두의 비율도 마찬가지 3대1로 나오더라. 3대1, 3대1, 3대1. 왜? 3대1. 12대4 약분하면 3대1. 12대4 약분하면 3대1. 요렇게. 그래서 밴들이 얘기했던 우열의 원리, 분리법칙, 독립법칙까지를 빠르게 돌렸고요. 이 독립법칙과 우열 원리, 이렇게 그다음 분리법칙은 사람의 유전에 대한 유전 양상을 분석할 때도 같이 항상 겸해서 적용되는 거니까 이 진리를, 이 원리를, 이 본질을 까먹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